중동 전체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두 포기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심지어 스위스까지 서구 전역의 명의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단 48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유럽 15명의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2시간의 수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비 코엔입니다. 텔아비브 이치로프 병원에서 17년간 외상외과 전문의로 일해왔어요. 텔아비브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다사 의료센터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후 줄곧 응급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의료 기술도 중동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제가 일하는 이치로프 병원은 이스라엘 최고의 외상센터 중 하나였죠. 2024년 6월 13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텔아비브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아이언돔이 하늘에서 불꽃을 일으키고 있었죠. 저는 병원에서 응급 대기 중이었는데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 급한 환자가 들어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오면서 외쳤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작은 몸을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겨우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특히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이름이 뭐예요? 제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어요. 야엘이에요. 야엘 레비, 5살입니다. 라마트간 아파트에서 이란 미사일 파편에 맞았어요. 부모님은? 구급대원이 말을 멈췄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응급실에서 초기 검사를 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미사일 파편이 복부를 관통해서 간, 신장, 그리고 장의 여러 부위에 손상을 입혔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척추 근처에 대동맥이 손상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복합적인 손상은 성인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5살 아이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선생님,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지던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솔직히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한 손상을 입은 아이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우선 응급수술로 출혈부터 멈춰야 했는데 그조차도 성공할 확률이 낮았어요. 첫 번째 응급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출혈을 멈추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야엘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어요.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2주 동안 지켜봤는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합병증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대동맥 손상이었어요. 임시로 봉합을 했지만 완전한 복구가 필요했는데 이런 복잡한 수술을 5살 아이에게 시행하는 건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간 손상도 심각해서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야엘아, 힘내자. 삼촌이 여기 있어. 제가 매일 중환자실에 가서 야엘에게 말해줬어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다행히 친척분들이 찾아와서 야엘을 돌봐주고 있었지만 의학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나면서 야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간 수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동맥 주변에 감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이대로 두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코엔 박사님, 야엘이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요? 병원장이 제안했어요. 우리 병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다사 대학병원으로 야엘을 옮겼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 중 하나였거든요. 하다사 병원의 심장외과 교수인 다니엘 박사님이 야엘을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 대동맥 손상을 가진 5살 아이의 수술은 전례가 없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권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간 전문의인 사라 교수님도 비슷한 말을 했죠. 간 손상도 심각해서 이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나이에 간 이식은 성공률이 30%도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의료진들조차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야엘의 고모인 레아 씨가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아비, 미국에 가면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레아 씨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일단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미국 의료진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대답했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2024년 7월 15일 야엘을 의료진과 함께 미국으로 보냈어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심장외과와 소아간담도외과 전문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야엘의 담당의로서 함께 가서 3주 동안 머물렀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답은 똑같았어요.
이 정도 복합 손상은 성인도 어려운데 5살 아이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동맥 복구와 간 이식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의학 문헌에도 없어요. 존스 홉킨스의 소아심장외과 과장인 마이클 존슨 박사가 말했어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존슨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완화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미국에서 2주를 더 머물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엘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었죠. 감염이 퍼지고 있었고 신장 기능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요. 삼촌, 아프다. 야엘이 가끔 의식을 찾을 때마다 제게 말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7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잃었지만 야엘만큼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아이는 없었어요. 레아 씨,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엘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고모에게 말했을 때 레아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국제학회에서 만난 한국 의사 이야기였죠. 한국의 의료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특히 복합수술이나 고난도 수술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인다는 얘기였죠. 미국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어요. 혹시라도 야엘 같은 케이스를 치료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때 정말 놀라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복합외상 환자의 동시다발성 수술 성공 사례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야엘과 비슷한 상황의 7살 아이를 치료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대동맥과 간에 동시 손상을 입은 아이를 12시간에 걸친 수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복합수술의 성공률이 85%라는 거였죠. 이게 정말일까?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존스 홉킨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한국에서는 85%의 성공률로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조사해보니 서울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 비슷한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수술 경험이었어요. 논문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의 박정우 교수팀은 연간 150건 이상의 복합 외상 수술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는 1년에 10건도 안 되는 수술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레아 씨, 이것 좀 봐요. 제가 흥분해서 고모를 깨웠어요. 새벽 3시였는데도 논문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야엘이 같은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레아 씨가 논문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근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만 알고 있었지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야엘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었어요. 더 조사해보니 한국 정부에서 의료 관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중동 환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나 코셔 음식 같은 것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야엘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결심했어요. 한국에 연락해보자고 말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도 미국에서도 포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기회를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얘기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비, 정말 한국에 가려고? 너무 위험하지 않아? 동료 의사인 요나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차라리 독일이나 스위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거기 의료기술이 정말 믿을만해?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까? 같은 의구심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병원장도 너무 무모한 선택 같은데 라고 했어요. 특히 야엘의 친척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아시아 나라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코셔 음식은 어떻게 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같은 우려들이 많았죠. 하지만 야엘의 고모인 레아 씨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모두 포기했잖아요.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모의 말이 맞았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야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감염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신장 기능도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어요. 가장 심각한 건 대동맥 주변의 감염이 심장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였죠. 코엔 박사님, 야엘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대로 가면 며칠 안에 위험할 수 있어요. 중환자실 전담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레아 씨, 한국에 연락해봐요. 지금 당장.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고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야엘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서울 아산병원에 긴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야엘의 모든 의료 기록과 CT 영상,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께 보냈어요. 시차 때문에 답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다음날 오전 8시에 답장이 온 거였어요. 서울 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박정우 교수로부터 온 메일이었죠. 코엔 박사님, 야엘의 케이스를 검토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팀이 치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일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모두 포기했던 야엘을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였어요. 레아 씨도 제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박 교수의 자신감이었어요. 저희 팀은 이런 복합 수술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엘이 같은 케이스를 50건 이상 성공적으로 치료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추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평생 10건도 못 보는 수술을 한국에서는 50건 이상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서야 한국 의료진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 반대가 있었어요. 병원 동료들은 정말 괜찮을까? 너무 위험하지 않아? 라고 계속 걱정했고, 야엘의 친척들도 만약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반대했어요. 특히 야엘의 큰아버지인 모세 씨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차라리 독일이나 스위스로 가자. 한국은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른데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레아 씨는 단호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모두 포기했잖아요. 야엘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디든 가야 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야엘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폐혈성 쇼크가 온 거였죠. 응급실에서 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담당의가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48시간 안에 위험할 수 있어요.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지금 당장 한국행 준비해요. 제가 외쳤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거든요. 레아 씨도 네, 지금 당장. 이라고 답했어요. 다행히 한국 정부의 의료 관광 지원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모든 비자 절차와 항공편 예약을 도와주었고, 의료진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특별기도 준비해 주었어요. 2024년 8월 5일 새벽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텔아비브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의 긴 여행이었죠. 야엘은 인공호흡기와 다양한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로 특별한 의료칸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받아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야엘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규칙해지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야엘아, 힘내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제가 야엘의 작은 손을 잡으며 계속 말해줬어요. 레아 씨도 옆에서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야엘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11시간 동안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자칫하면 비행기 안에서 야엘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이 너무 크고 현대적이어서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도 훨씬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해준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나온 김 간호사입니다.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는 간호사를 보고 정말 안도했어요. 그리고 뒤에 의료진들이 최첨단 응급 장비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야엘의 상태는 어떤가요? 전문적인 질문들을 받으면서 정말 한국 의료진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에서부터 야엘의 바이탈을 체크하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즉시 시행하더라고요. 서울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김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코엔 박사님, 한국에서 머무시는 동안 저희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 거예요. 통역 서비스는 물론이고 코셔 음식도 준비해 놓았어요. 숙박도 병원 바로 옆에 마련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가 정말 복잡하고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였어요. 텔아비브도 바쁜 도시지만 서울의 역동성은 차원이 달랐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걸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건가요? 레아 씨가 창밖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빠른 생활 리듬이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도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 아산병원의 규모가 정말 엄청났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병원보다도 훨씬 컸고 시설도 정말 최첨단이었어요. 로비에서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마치 공항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와, 이게 정말 병원이에요? 레아 씨가 감탄했어요. 저도 의사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본 어떤 병원보다도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특히 응급실의 시설은 정말 놀라웠어요. 담당 의사인 박정우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50대가 되어야 이런 중요한 수술을 맡거든요. 혹시 경험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우 교수입니다. 박 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야엘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태도였지만 이스라엘에서 익숙했던 나이든 교수님들과는 달라서 약간 불안했어요. 하지만 야엘을 진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불안함은 곧 사라졌어요.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사하더라고요. 특히 복부 CT를 보면서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대동맥 손상이 여기 있고 간 손상은 이 부위네요.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교수님, 야엘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박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어려운 케이스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 팀이 이런 수술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아함도 느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위험하다, 어렵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거였죠. 이게 정말 자신감인지 아니면 무모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더 놀라운 건 병원의 시스템이었어요. 야엘의 수술 일정을 잡는데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큰 수술을 하려면 최소 23주는 대기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수술 일정을 잡아도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박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야엘이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어요. 레아 씨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비, 정말 괜찮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치료해 줄까요? 왜 갑자기 그래요? 박 교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레아 씨가 털어놓더라고요. 오늘 병원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혹시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건 아닐까요?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물론 악의는 없었겠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죠. 더 큰 문제는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만약 수술이 안식일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또 코셔 음식도 병원에서 준비해준다고 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코셔 음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레아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진들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달래려고 했지만 저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묘한 감정들을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다음날 병원에서 더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가 드러난 거였죠. 한국에서는 환자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직계가족이 의료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더 광범위한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는 시스템이었어요. 코엔 박사님, 한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수술의 경우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야엘이의 안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담당 코디네이터가 설명해 주었지만 문화적 차이를 느꼈어요. 처음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술 전날 밤 박정우 교수가 직접 병실로 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 수술은 약 12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정말 복잡한 수술이지만 저희 팀이 충분히 경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런 수술을 몇 번 정도 해보셨나요? 박 교수의 답변에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만 180번 이상 했고 저희 팀 전체로는 작년에만 200건 정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못할 숫자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도 평생 30에서 40건 정도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그때서야 한국 의료진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박 교수가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포기를 잘 안 해요.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수술들도 계속 시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위험하다고 포기했던 수술을 한국에서는 계속 시도하면서 경험을 쌓아온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아 씨가 박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야엘이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야엘이는 아직 어리니까 회복력도 좋을 거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그날 밤 야엘을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까? 한국에 온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레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비, 우리 야엘이는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한국까지 온 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고모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2024년 8월 7일 오전 6시. 드디어 야엘의 수술 날이 왔어요. 수술실로 야엘을 보내면서 레아 씨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야엘아, 삼촌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힘내자. 야엘이 마지막으로 제게 작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박 교수 팀의 체계적인 모습에 감탄했어요.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대동맥 복구 부분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수술 중간에 이런 업데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술 과정이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들에 중계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 교수가 수술 전에 설명해 주었거든요. 오늘 수술을 유럽과 미국의 몇 개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른 나라 의사들이 우리 야엘이 수술을 봐야 하나요? 박 교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복합 외상 수술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고 싶어 해요. 야엘이의 케이스가 의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케이스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절망적이라고 했던 야엘이의 상태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케이스였다는 걸요. 수술 8시간째. 정말 극적인 순간이 왔어요. 박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1차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대동맥 복구가 완료되었고 간 손상 부위도 치료했어요. 야엘이가 정말 잘 견뎌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아 씨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정말요? 우리 야엘이가 괜찮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박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2차 수술이 남아있어요. 신장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수술을 지켜본 해외 의료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거였어요. 실시간으로 18명이 넘는 의사들이 시청했는데 모두 한국 기술에 감탄했다고 해요. 박 교수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각국 의사들의 댓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기술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 의료기술은 정말 놀랍다. 같은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포기했던 케이스를 한국에서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야엘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작은 몸에 여러 관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야엘아, 삼촌이야. 이제 괜찮다. 야엘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레아 씨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비,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야엘이가 살아났어요. 2차 수술까지 성공한 후 야엘이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가 보통 이런 큰 수술 후에는 일주일 정도 의식이 없는데 야엘이는 회복이 정말 빠르네요 라고 했어요. 수술 5일째 야엘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죠.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우리 야엘이가 다시 먹고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 속도로 회복하는 아이는 드물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과 미국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의 의료 교류를 요청해왔다는 거였어요. 야엘이의 수술을 본 후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코엔 박사님, 야엘이의 케이스가 국제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박 교수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한국 의료진 연수를 요청해왔다고 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에서 절망적이라고 했던 우리 야엘이의 수술이 유럽 전체 의료계를 놀라게 했다니 말이에요. 야엘이가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라 의학사에 의미 있는 케이스가 된 거였어요. 레아 씨가 우리 야엘이가 정말 유명해졌구나라고 말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야엘이가 매일 보여주는 밝은 미소였거든요. 2주 후 드디어 퇴원 허가가 떨어졌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빨리 퇴원해도?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박 교수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이제 집에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모두 나와서 야엘이를 배웅해 주었거든요. 야엘아, 건강하게 자라라.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레아 씨가 말했어요. 아비,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어요. 만약 이스라엘에 그냥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야엘이의 케이스가 국제의학 저널에 실린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복합 외상소와 환자의 동시다발성 수술 성공 사례 이스라엘 출신 아기 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우리 야엘이가 의학 교과서에 나온다니 레아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절망적이라고 했던 우리 야엘이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저희에게 준 건 단순히 의료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희망이었고, 용기였고,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었어요. 현재 야엘이는 7살이 되어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다니고 웃고 장난치면서 말이에요. 가끔 야엘이를 보면서 생각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야엘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한국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걸 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박 교수님과 의료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야엘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이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건 의료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국경과 종교를 넘어서 생명을 구하려는 인류애였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의사가 한국에서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술로 한 생명을 구해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야엘이는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